제 이름은 한지원입니다. 저는 25년 동안 통증과 생활 습관을 연구해 온 의사입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사람들이 똑같은 실수를 수없이 반복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그런데 파스를 아픈 곳에 붙여도 효과가 없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파스를 뼈 위에 붙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뼈 위에는 근육이나 혈관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파스의 약 성분이 필요한 곳까지 제대로 흡수될 길이 없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아프면 당연히 그 자리에 직접 붙여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효과가 없으면 파스를 한 장 더, 또 그 위에 한 장 더 붙여보지만 별다른 차도를 느끼지 못합니다. 결국 돈은 돈대로 낭비하고 피부만 상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파스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정확한 위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대부분이 평생 놓치고 있던 핵심적인 자리들이죠. 허리, 무릎, 손목, 목 통증에 따라 훨씬 더 효과적인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여러분이 쓰던 똑같은 파스로 훨씬 더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통증 관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은 보통 파스를 어디에 붙이시는지 궁금하네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몇 달 전 상담했던 한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2세 김영자 어머님이셨는데 제게 오셨을 때 거의 희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무릎이 아플 때마다 늘 무릎 앞, 동그란 뼈 바로 위에 파스를 붙여 오셨다고 해요. 매일 아침 새 것으로 갈아붙이고 그래도 효과가 없으면 2장, 3장씩 겹쳐서 붙이기도 하셨답니다. 하지만 그 시원한 느낌은 전혀 느껴지지 않고 무릎은 계속해서 욱신거렸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자신의 무릎 상태가 아주 심각해진 거라고 생각하며 걱정만 하고 계셨죠. 제게 불안한 목소리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박사님, 파스가 안 듣는다는 건 통증이 아주 심각하다는 뜻이겠죠?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머님, 파스를 정확히 어디에 붙이셨는지 보여주시겠어요? 어머님은 무릎 앞쪽에 툭 튀어나온 단단한 뼈, 바로 무릎뼈를 가리키셨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저는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효과가 없으셨구나. 그 자리는 단단한 뼈라서 약이 들어갈 틈이 없었던 겁니다. 저는 어머님께 새로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무릎 앞이 아니라 무릎 뒤쪽 부드럽고 오목한 부분에 한번 붙여보세요. 그리고 양옆 근육에도 하나씩 붙여보시고. 어머님은 처음엔 무척 의아해하셨습니다. 아픈 건 앞쪽인데 애 뒤쪽에 붙이나요? 라고 물으셨죠. 하지만 한번 해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며칠 뒤 어머님이 다시 저를 찾아오셨는데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셨죠. 저를 보자마자 첫 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박사님, 파스가 이렇게 시원한 건지 난생 처음 알았어요. 어머님은 수십 년 동안 파스를 잘못 붙여왔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으셨던 겁니다. 효과 없는 자리에 붙이면서 파스탄만 하고 계셨던 거죠.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아마 여러분도 김영자 어머님과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의 정보는 여러분의 일상 속 통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혁신적인 지혜가 될 겁니다. 여기서 영상을 끄시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해결책을 놓치게 될 겁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꼭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이 내일의 큰 차이를 만듭니다. 첫 번째 흔한 실수, 허리 중앙에 붙이기. 먼저 허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허리가 욱신거리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척추뼈가 만져지는 허리 한가운데에 길게 파스를 붙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척추는 뼈입니다. 그 위는 얇은 피부로 덮어 있을 뿐 근육이 거의 없어요. 진통 및 소염 성분이 흡수될 공간 자체가 없는 거죠. 약이 갈 길이 막혀 있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물리치료 재활의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파스의 유효 성분은 근육층에 도달해야 가장 효과적인데 뼈를 통해서는 흡수되지 않습니다. 제 환자였던 68세 박영수님을 기억합니다.
아침마다 뻐근한 허리 때문에 척추 라인을 따라 파스를 붙이는 게 습관이셨죠. 하지만 전혀 효과가 없자 결국 파스는 소용없다고 생각하고 진통제에만 의존하게 되셨습니다. 제가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척추뼈를 만져보시고 거기서 손가락 2마디 정도 양옆으로 옮겨보세요. 바로 거기가 진짜 자리입니다.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허리를 지탱하는 기립근입니다. 그리고 통증의 진짜 원인인 경우가 많죠. 파스를 거기에 붙이면 약 성분이 곧장 근육으로 전달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절대 척추뼈 위에 직접 붙이지 마세요. 통증이 중앙에서 느껴지더라도 해결책은 그 양옆 근육에 있습니다. 두 번째 흔한 실수, 손목 바깥쪽, 손등 쪽에 붙이기. 손목이 아플 때 시계를 차는 손목 바깥쪽에 파스를 붙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움직일 때마다 아픈 곳이니까. 하지만 손목 바깥쪽 역시 대부분 뼈입니다. 피부 바로 아래의 묘골과 척골이라는 뼈가 지나가죠. 약 성분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만한 부드러운 조직이 부족합니다. 미 국립보건원에 따르면 파스는 혈액순환이 활발한 곳에 붙여야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약물이 혈관을 통해 퍼져나가며 염증을 가라앉히기 때문이죠. 74세 이명수님은 수년간 손목 바깥쪽에만 파스를 붙여왔지만 거의 효과를 보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손목 안쪽, 즉 맥박이 뛰는 부드러운 부분에 붙여보라고 권했습니다. 그곳은 혈관이 풍부한 곳이죠. 이명수님은 파스를 옮겨 붙이자마자 훨씬 더 효과가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손목 바로 이 팔뚝의 근육에 붙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손목의 뼈가 만져지는 바깥쪽은 피하세요. 손목을 뒤집어서 맥박이 뛰는 부드러운 안쪽에 붙여야 훨씬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흔한 실수, 무릎 앞쪽, 무릎뼈에 붙이기. 아마 제가 본 가장 흔한 실수일 겁니다. 무릎이 아프면 무릎 앞, 동그란 무릎뼈 위에 파스를 붙이는 것이죠. 통증의 중심지처럼 느껴지니까. 하지만 무릎뼈는 단단한 뼈 덩어리일 뿐입니다. 근육도 지방도 거의 없어서 약물이 침투할 방법이 없습니다. 미국 통증학회 자료에 따르면 무릎 통증의 경우 무릎 뒤쪽, 즉 다리를 구부렸을 때 오목하게 들어가는 오금 부위의 약물 흡수율이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그곳은 혈관과 근육이 몰아있는 중요한 교차로입니다. 이것이 바로 김영자 어머님께 기적을 선물한 방법이었습니다. 앞쪽에서 뒤쪽으로 위치를 바꾼 것뿐인데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죠. 무릎 양옆 근육에 붙이는 것도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 제발 무릎뼈 위에는 더 이상 파스를 붙이지 마세요. 시간 낭비입니다. 대신 무릎 뒤 오목한 오금이나 양옆 근육을 공략하세요. 아직 안 해보셨다면 그 차이에 정말 놀라실 겁니다. 네 번째 흔한 실수, 목 중앙에 붙이기. 목이 뻣뻣하고 아플 때 고개를 숙이면 가장 툭 튀어나오는 목 중앙뼈에 파스를 붙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허리 중앙과 마찬가지로 목 중앙은 경추, 즉 뼈입니다. 약물이 흡수될 근육이 부족하죠. 의학 연구에 따르면 목 통증에는 목 양옆의 근육을 공략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목에서 어깨로 이어지는 두툼한 승모근을 말하는 겁니다. 컴퓨터 작업을 오래 하셨던 66세 오상철님은 늘 목 중앙에 파스를 붙였지만 별 효과를 못 보셨습니다. 제가 목을 돌릴 때 움직이는 양옆의 두꺼운 근육에 붙여보라고 조언해드렸죠. 그분은 이치를 바꾸자마자 훨씬 편안하고 시원한 느낌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똑같은 파스, 다른 이치, 완전히 다른 결과랐죠. 핵심은 간단합니다. 목 중앙의 척추뼈는 피하세요. 통증의 해결책은 목과 어깨를 잇는 양옆의 두꺼운 근육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흔한 실수, 파스를 너무 오래 붙이고 있기. 아깝기도 하고 갈아 붙이기 귀찮기도 해서 파스 한 장을 이틀, 심지어 사흘씩 붙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래 붙이면 약효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심각한 피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파스에는 약물뿐만 아니라 강력한 접착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접착제가 피부를 너무 오랫동안 덮고 있으면 접촉성 피부염이라는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미국 피부과학회에서도 이런 사례가 매우 흔하게 보고됩니다. 70세 최은주님은 파스를 사흘씩 붙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파스를 떼어보니 피부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가려움증이 생겼죠. 병원에 가보니 접촉성 피부염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규칙은 이렇습니다. 파스는 최대 24시간만 사용하세요. 더 많은 흑화가 필요하다면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번 똑같은 자리에 붙이기보다 조금씩 위치를 바꿔주며 피부에 쉴 틈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가 붉어지거나 가렵다면 즉시 떼어내야 합니다. 의학 및 실천 개흐. 자, 정말 많은 정보를 다뤘으니 핵심만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새로운 습관을 확실히 기억해 주세요. 허리, 척추뼈위는 절대 안 됩니다. 양옆에 두꺼운 근육에 붙이세요. 손목, 뼈가 있는 바깥쪽이 아니라 부드러운 안쪽에 붙이세요. 무릎뼈는 잊어버리세요. 무릎 뒤 오금에 붙이세요. 목, 중앙뼈가 아니라 양옆의 근육을 공략하세요. 마지막으로 모든 파스는 하루만 사용하세요. 피부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파스 사용 경험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제 훨씬 더 좋은 흑화를 위한 몇 가지 전문가 팁을 알려드릴게요. 냉파스 vs 온파스. 이 둘은 용도가 다릅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냉파스는 진정용입니다. 방금 삐끗했거나 부딪혀서 붓고 열이 나는 급성 통증에 사용하세요. 멘톨 성분이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온파스는 치유용입니다. 오래된 뻐근함이나 뭉친 근육 같은 만성 통증에 사용하세요. 캡사이신 성분이 혈액순환을 도와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잘못 사용하면 역흑화가 날 수 있습니다. 붓고 열이 나는 곳에 온파스를 붙이면 염증이 심해질 수 있고, 만성적으로 뭉친 곳에 냉파스를 붙이면 근육이 더 굳을 수 있습니다. 기타 빠른 팁. 알맞은 크기 사용하기. 작은 부위에 큰 파스를 낭비하지 마세요. 잘라서 쓰세요. 피부를 깨끗하게 하기. 깨끗하고 건조한 피부에 파스가 더 잘 붙고 약효도 좋습니다. 부드럽게 떼어내기. 확 떼어내지 마세요. 한쪽 모서리부터 천천히 떼세요. 잘 안 떨어지면 미온수나 베이비 오일을 살짝 묻히면 도움이 됩니다. 결론. 여러분을 위한 한 가지 실천 약속.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년 동안 우리 대부분은 통증이 뼈에서 느껴지니까 파스도 뼈 위에 붙여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결책은 근육과 혈관이 있는 곳에 있다는 것을요. 계속해서 잘못된 위치에 파스를 붙인다면 흑화도 없이 돈만 낭비하고 피부만 상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변화를 실천한다면 단 한 장의 파스로도 여러분이 그토록 원했던 편안함과 안도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약속을 제안합니다. 파스를 아픈 곳 정중앙이 아니라 딱 한 번만 옆으로 옮겨 붙여보세요. 허리 중앙이 아니라 그 옆으로, 무릎 앞이 아니라 그 뒤로, 손목 위가 아니라 그 안쪽으로. 이 작은 이동이 통증 완화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 겁니다. 지금 집에 파스가 있다면 오늘 밤 꼭 시도해보세요. 내일 아침 분명 다른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더 비싼 파스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위치만 바꾸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통증을 예방하는 생활습관, 즉 자세부터 간단한 운동법까지 다뤄보겠습니다. 파스는 일시적인 해결책이지만 우리의 목표는 파스가 아예 필요 없는 삶이니까. 오늘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파스를 잘못된 곳에 붙이고 계셨나요? 오늘 배운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보시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려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소중하게 읽습니다. 기억하세요. 허리는 양옆, 손목은 안쪽, 무릎은 뒤쪽, 목은 양옆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세요. 통증 없는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